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2022년 오후 4시입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서 만났고 두 사람이 악수하는 사진, 그리고 앉아서 담소하는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진을 보니까 참 인간적 드라마, 역사적 드라마가 같이 겹쳐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찡하기도 했고, 일단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수사검사였고 한 사람은 피의자, 나중에는 피고인이 되었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니까 지난 5, 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일단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덕담을 할 수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3월 9일 비록 근소한 차이지만 승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바로 그날이, 당선된 바로 그날이 3월 10일입니다. 10일이 바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얽혀 있었는데 만나서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니까 아주 근사한 긍정적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만남은 가히 역사적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나,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님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후 1시 56분쯤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박 전 대통령 예방 자리에는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을 했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두 분의 만남 뒤에 브리핑을 했는데 윤 당선인이 과거의 특검과 피의자로서의 일종의 악연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고,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한 일과 정책에 대한 개성도 하고 널리 홍보를 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권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정중하게 취임식 참석을 요청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아무래도 여기 계시니까 서울에 병원을 다니거나 할 때 경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을 어떻게 운영했고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도 보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을 찾아뵙고 배우고 있다라고 발언했다고도 합니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예방 자리에 배석했던 권영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는
예방이 끝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은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당선인이 아무래도 여기 계시니까 혹시 서울 병원을 다니시거나 하실 때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제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드리겠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는 권영세, 유영아 두 분이 설명한 거고 뒷부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좀 상세하게 나온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권 부위원장은 두 분이 만난 적이 거의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내용이 많았다. 그 부분을 일일이 이야기 못 해드리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다, 늘 죄송하다 했다 이렇게 말했다라며 권영세 부위원장이 말했듯이 두 분 간 대화가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웃기도 많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웃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웃으면은 참 그 모양이 좋습니다. 모습이. 유 변호사는 당선인께서 선거운동하면서 많은 정책을 공부하면서 본인도 스스로 신문도 많이 보시고 스스로 지식인층이라 생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재직했던 업적을 보면서 왜 이런 게 제대로 국민들께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취임 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는 당선인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내각을 어떻게 운영했고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도 보고 박정희 모셨던 분들을 찾아뵙고 나라 어떻게 이끌었는지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당선이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잠이 잘 안 온다라고 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권영세 부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다.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사실은 옆에서 보는 유 변호사나 저도 기분이 좋았던 만남이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 밝히지 못하는 두 사람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유 변호사가 속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되기가 적절치 않아서 두 분 간에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죄송하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담히 듣고만 있었다라고 유 변호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권과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너무 무리한다 하는 비판을 지휘부로부터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그때부터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말과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말 탄핵 이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국정농단, 이건 참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박영수 특검의 밑에서 일종의 주임검사로 일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수십 명을 구속 기소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문한 적은 없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검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로 그 사건이 넘겨져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은 윤석열 검사는 아니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관련인들을 구속을 했으니까 뭐 관계가 없다고도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6개월이라는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구속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이 연장을 할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씨가 뭐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은 추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시대를 정리하는 이런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적폐수사 차원에서 구속, 기소했던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본인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지금 구속되어 있는 4명의 국정원장,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4사람도 같이 함으로써 전직 두 대통령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문득 해봤습니다. 오늘 윤석열, 박근혜 두 분이 만나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장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숨쉰다는 증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이지만은 그 법치 속에는 관용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